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의공학과에 있는 유선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의공학과에 있기 때문에 의공학 분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웰니스 분야 전망 이렇게 제목은 돼 있지만은 앞에서 많은 연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의공학 기술을 활용한 그 웰니스 디바이스를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는 에이지드 소사이어티가 돼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증하고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거 앞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웰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린다. 웰니스가 뭐냐?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데피니션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과 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 질병과 건강관리에 이 경계 부분을 포함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웰니스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웰니스 기반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건강관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하고 건강관리가 전부 다 연결되는 이 시뮬리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결국 웰니스는 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경계를 포함한 전부를 다 커버해서 개발이 돼야지만이 효율적인 게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웰니스에만 치중을 하면은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웰니스는 그 병원과 이런 걸 보면 이제 가정과 이동과 환자 옆에서 이 컨티뉴어스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골은 뭐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디바이스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것이 우리가 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의공학 쪽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진단과 치료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영상의학과에서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트라오퍼러티브 MRI 같은 게 수술실 내로 들어가서 로봇 수술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다 결합이 돼서 이 서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안 보이는 것까지도 MRI 디바이스의 MRI 장치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수술하면서 진단을 하고 병리 검사를 하기 전에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단과 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공학 기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웰니스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병원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커버하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병원과 일상생활을 넘나드는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웰니스 디바이스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장치냐 보면 우리 몸에 다 붙여갖고 또는 뭐 몸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치들이 이제 웰니스 디바이스고 웨어러블 디바이스고, 여기 그림을 좀 보면은 이게 마켓이 쭉쭉쭉쭉 성장을 하다가 한 2015년, 16년 이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마켓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왜 지불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후에는 헬스케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관심 때문에 증가할 거다라고 해서 우리도 R&D를 하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쪽 포션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전 세계 이렇게 증가하는 마켓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이 분야에 덤벼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같은 회사에서도 이 헬스케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고 여기서 보면은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지만은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 손목에 착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옷에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웰니스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웰니스는 아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싱리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렉트로드나 뭐 장치들을 주렁주렁 매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디바이스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작년에 삼성에서 뇌졸중 예방하는 이거를 그 삼성 자체에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이러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이러한 뇌파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갖고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전반적인 트렌드인데 여기서 이제 이 상용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 뭐 이런 모바일 커넥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디바이스가 이제 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EEG 장치가 여기 붙어야 되는데 뇌파 측정하기 위해서 EEG 장치를 붙일 때는 이 컨택이 머리카락 때문에 대충 붙여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머리에다가 이런 거 이제 붙이면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지만은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아주 속된 말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핸드헬드 컴퓨터,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서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옷에 붙이는 거에 부족해갖고 이제 우리 몸에 아예 이렇게 해서 붙이는 어태처블 디바이스, 그 다음 우리 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하는 단계로 집어넣어서는 이제 우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쉬는 걸로 해서 만들고 또 몸에 붙이고 또는 우리 몸에 이식하고 우리 몸에 이식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삼키는 디바이스까지 개발을 하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이거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까지가 우리가 리딩을 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 마켓을 경량을 해서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R&D 쪽, 리서치 쪽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프랙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뭐 아이디어로 하는 거 소닉 아이라고 해서 울트라 사운드 스캐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의료진에서 청진기 듣는 거를 아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접근이 돼야지만이 경쟁이에요. 그래서 유공학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뭐 굉장히 많이 아까 그 그림에서 쭉 나와 있는 거를 유공학 디바이스에서 아까 이미징 장비를 띄워놓고 생각하면은 뭐 많이 하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심전도로 측정을 해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심박수 그다음에 뭐 우리 질식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옥시전 서플라이 이런 거 잘못되는지 해갖고 산소 포화도 체온 혈압 호흡 이거는 아주 바이탈 사인이면서 우리가 아주 컨티뉴어스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중요한 파라미터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 하고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하면 근력, 자세, 뭐 체지방, 혈류, 안구 운동, 뭐 뇌파, 근전도, 혈당, 혈액 분석 이런 것들이 의공학 기술에서 아까 웰니스 디바이스로 들어올 수 있는 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어드밴스드 테크닉으로 보면 스마트 스킨,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디텍트 할 수 있는
캔서 디텍션 필, 뭐 드러그, 엔자임 모니터링, 그 다음에 또 메이저 벤더들이 특히 메드트로닉스 같은 데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난인베이시브 글루코스 모니터링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를 여기다 혈압계 차고 있는 거를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커프를 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아까 연속적인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받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때 필요한 게 이제 난인베이시브 컨티뉴어스 블러드 프레셔하고 피를 뽑지 않는 인베이시브한 글루코스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크놀로지의 리미테이션과 아까 실제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관계로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난인베이시브 블러드 프레셔는 그 수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걸로 해갖고 디바이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특허 문제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웰리스 헬스 하스피탈과 이 중간에 우리가 병원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생활 습관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그 다음에 유전 요인이 결합돼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쭉 하는데, 이제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들이 모아다 보니까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뭐 시큐어한 데이터 엑스체인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롱기튜드나 컨티뉴어스 볼륨메트릭 데이터에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게 병원에서 측정하는 데이터들은 병원에서는 가끔 아주 측정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는 외래 방문했을 때만 측정을 하는데, 라이프 로그 데이터는 항상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크닉적으로는 이 스파스 데이터하고 댄스 데이터를 어떻게 미닝풀하게 프로세싱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갖고 올 수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오고, 이것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스파스하고 댄스 데이터의 머지에 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멋진 말들을 붙이면 뭐 스마트 모바일 이런 것들을 붙여 이렇게 앞에서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PHR, Point of Care, 뭐 EHR, 이미징 데이터, 커넥티드 헬스, 뭐 인디비주얼 빅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뭐 플랫폼이 되는 이코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발될 분야다. 그래서 뭐 키워드로 하면은 뭐 빅데이터, 프리딕션, 뭐 IoT, 이거는 뭐 트랜스포메이션, 어널리틱스 해서 뭐 바이오마커들의 미닝풀 인포메이션. 사실은 이 그림은 왜 그려놨냐면은 이 PHR 커넥션, 프리딕션, 프리벤션, 얼리 디텍션, 얼리 매니지먼트에서 지노믹 데이터, 라이프 로그 데이터, 뭐 그 다음에 병원 데이터들, 이거를 사실은 7년 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7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7년 전에 제가 생각한 거를 딴 사람들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여태까지 7년이 넘게 이런 거가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연구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여기에 차별적인 포인트를 개발하지 않으면 7년 동안 나온 것들을 뭐 끌고 나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 이런 거고, 근데 그게 7년 동안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를 이렇게 봤을 때는,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하는데, 뭐 아까 컨티뉴어스 블러드 프레셔 뭐 하는데 릴라이블하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결국에 가서는 의료진이 사용을 했는데 인액큐리트, 정확하지 않아서 못 쓰겠다. 그 다음 클리니컬리 이런 데이터는 unacceptable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그냥 garbage 데이터다. 그다음 사용자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딱 갖다 주면은 잘 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돈 내라 그러면은 안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거는 이 willingness to pay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뭐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뭐 반드시 헤쳐나가야 될 분야고, 최근에 이 디바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글루코스 모니터링, 그다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요거는 뭐냐면은 안면근육 환자들이 이게 잘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스티뮬레이션을 너브에다 줘갖고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치료하는, 이게 지금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을 넣은 거는 아까처럼 생각하지 못한 분야가 클리닉과 연결된 디바이스가 개발돼야 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여기 대부분의 뭐 이런 글루코스나 뭐 이런 장비들은 다 깨알같이 써놨지만은 FDA 인증을 받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FDA 인증을 받지 않고 이런 도메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웰리스를 이러한 최근 테크닉하고 개발을 해서 의공학적인 거로 보면은 이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용해야 되고, 정밀도 사용성, 그 다음에 계속 라이프로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 디자인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웰리스 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이나 구글의 결국은 종속적으로 게 되면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데이터 드리븐 어떤 테크놀로지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이 우리가 다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안드로이드 폰의 삼성 같은 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장비,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인터퍼러비티 스탠다드, 뭐 서티피케이트, 이게 보면,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프로스펙티브로 보면 디바이스 개발할 때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해야 된다. 디스플레이를,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손에다 디스플레이 한다, 이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지 못하면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블 해야 된다. 애기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애기들의 뭐 건강 상태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템퍼레이처, 뭐 그 다음에 크리티컬 해갖고 이게 이제 FDA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기기적인 측면에서는 포터블 울트라사운드 같은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뭐 쭉 보면 서티피케이트 컨포먼스 인증 표준, 뭐 로우하고 하이 테크놀로지의 컨버전스, 그 다음에 사용자 엔지니어링,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 세이프티, 중요한 건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은 확실히 돼야 되고, 베리피케이션, 베리데이션이 돼야지만이 쓸 수 있는 장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력 하나만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발됐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제가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개발을 못해서 이런 것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